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정작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느 선거구에 출마한다는 것인지 후보자 자신도 모른 채 출사표를 던지는 기이한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여야 지도부가 이제 국회의장 중재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회동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회동이 진행 중이에요. 네. 그만큼 진통이 이제 크다는 뜻일 텐데요. 오늘 본격적인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오늘 회동을 시작하기 전에 여야 지도부의 한번 입장 먼저 들어보고 한번 말씀을 나누시죠. 네. 예. 새누리당은 처음의 입장에서 지금 한 걸음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거든요. 해결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제도와 관련돼서는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의 규칙과 선거의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건 양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공정성의 문제다. 보셨다시피 양측이 상당히 날이 서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저런 식으로 선거 획정을 하지 않게 되면요.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 정치 신인들입니다. 어느 쪽에다 선거구가 획정이 안 되면요. 출마를 어디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야 대표들 얘기한 걸 좀 들었지만 황당한 게 뭐냐면요.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네. 저렇게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 획정위를 만들었는데 이걸 무시하고 다시 정치권에서 지금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 난항을 겪는 거거든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300석이라는 의석을 고정해 놓고 나서 전국구, 그러니까 비례구와 지역구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결정을 못 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지역구를 더 많이 늘리고 지금 246석을 더 늘리면 왜냐하면 농촌 지역에 있는 선거구를 좀 의원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지역구가 늘어지면 300석이 고정됐기 때문에 자연히 비례의석이 줄게 되는 거죠. 그 야당은 비례대표에서 주는 만큼 그렇다면은 비례대표의 의석의 배분 방식을 좀 바꾸자. 그래서 좀 비례성을 좀 높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연동형 권역별 비례처럼 까다롭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냐면 그냥 정당 득표를 가지고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0석 중에서요. 지난 2012년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이 얻은 득표율이 정당 득표가 42.5%입니다. 그러면 네. 300석에 42석을 주는 거예요. 40주 주면 138석을 주는 거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통합진보당이 10.3%를 얻었거든요. 정당 득표에. 그러면은 300석에 10.3%니까 33석을 배성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워낙 이제 소수 정당한테 유리하다고 보니까 집권 이 여당은 절대로 못 받아준다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안이 이병석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좀 생소하지만 균형의석제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요. 그렇다면 정당 득표의 100%를 인정하지 말고 50%만 인정을 하자. 네. 그래서 그거 좀 조율을 맞추자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그렇게 되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가져가기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사실 소수 정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지난 2012년 총선 때 152석을 얻었거든요. 네. 한 달에 겨우 이제 턱걸이를 했는데 이게 되면 이제 과반 의석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양쪽이 지금 완벽하게 이제 만족할 만한 합의 사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양쪽이 조금 양보를 근데 해야 지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요, 밤새면서 하더라도 결론 내기가 어려운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해관계가 첨예하니까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빨리 오늘이라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이라도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46대 54로 돼 있는 거를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250대 50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오늘은 무조건 하늘에 두 쪽 놔도 의석수를 정해놓으면 바로 그 의석수를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위가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거기서 선거 획정을 해서 다시 국회를 넘기면 약 2주 정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문제는 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큰 틀을 오늘은 좀 큰 짜야 틀은 될 먼저 필요가 짜야 있는 된다. 거고요. 이런 네. 거죠. 지금 이렇게 여야 공이 지역구 의석은 늘리고 네. 비례대표는 좀 줄이되
그 비율을 50%로 뭐 이렇게 할 것인가 연동형 네네. 뭐 그런 부분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큰 문제가 246석으로 그대로 하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 방식, 그러니까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저구수구의 편차를 2대1라고 하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마치다 보면은 당연히 농촌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럼 지역 대표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지금 자꾸만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도 야도 너무 지나치게 농촌 지역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야당이 양보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절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면 당연히 비례대표 의석이 줄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누리당이 뭔가를 양보하라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 의석에서 비례성을 높이자. 그래서 이제 50%를 보장해주는 균형의석제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통합진보당이 예를 들어 지금 10.3%를 얻으면 33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50%면 16석을 인정하라. 그러면 지난번에는 전체 13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3석, 4석이 더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싸움 때문에 지루하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양측이 겁니다. 다 내가 얼마나 더 양보했냐는 아마 주관적인 판단일 그렇습니다. 거기 네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은 입법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이제 직권상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듣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능하면 지도부가 좀 논의를 해서 결정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입법 비상사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장으로서 뭔가 극단의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 직권상정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직권상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2012년 5월 달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장이 얼마든지 직권상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는 직권상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는 정말 엄청난 비상사태, 재난이라든지 등등. 두 번째는 뭐냐면 여야가 합의를 할 경우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는 뭐냐면 이게 지금 12월 30일까지 선거 규정이 안 되면요. 선거구가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자격이 다 박탈당합니다. 이건 진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직권상정을 한다. 다만 지금 경제활성화 입법이라든지 노동계약 5법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지금 보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여야가 합의를 보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예. 직권상정. 그런데 이제 의장님께서는 이거 선거 획정은 이건 비상사태다. 이게 안 되면 국회가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여하튼 간에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비상 사태인데요. 두 가지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여하튼 정치개혁특위든 어떻든 상정이든 안을 가지고 특정한 안을 가지고 이제 상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병석 특위위원장이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한 아까 균형의석제 부분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전부 다 합의가 안 되면 현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46대 54. 위원일지라도. 그건 위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위원이 아니냐면요. 246개를 가지고 그 안에서 2대1 편차 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농촌 지역에 있는 의석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는 의원이 아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얘기하는 균형의석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만약에 본회의에 올리면 결국 투표를 해야 되는데 여당이 반대를 하면 그건 부결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도 무슨 수가 있더라도 하여튼 의석수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조율을 하자라고 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실 그 해를 넘겨서 선거구가 획정된 사례들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았고요. 기만 경우에는 뭐 선거 한 30일 남겨놓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게요.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으면 현재 이대일 편차를 늘어났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 경우에는 선거구만 없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의 자격이 상실돼요. 비례대표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이라는 건 특정한 선거구를 대표하는데 그 선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대표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12월 31일까지죠? 그때까지 못하면 이거 뭐. 그럼 1월 1일부터 활동 못합니다. 못하는 거죠. 만약 예비
등록을 하고 나서 선거 획정이 안 되면 선거구 뭐 예를 들어 선거 운동을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가 만약에 합의를 못한다도 최소한 제발 그 의석수를 정해서 네. 빨리 선거 네. 획정위에다 넘겨서 그거를 좀 조율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직권 상정을 여야가 이제 오늘 뭐 회동을 했지만 네. 오늘 이제 타결을 딛지 못하고 급기야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안을 상정을 해서 할까요? 일단은 뭐 제일 좀 유력한 안이 네. 타협을 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현행제도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하튼 정치개혁 특위라든지 행정안전위에서 고려했었던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상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후자의 경우는 일단은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의 표결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는 상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직권상정이라는 거는 뭐 표결 안 하더라도 네, 네. 의장이 네.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아마 이제 귀결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정치가 실종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안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안, 야당안 그리고 뭐 이른바 그 이병석 안 뭐 이렇게 해서 다 올려놓고 표결로 뭐 이렇게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그런 방식도 그 가능합니까? 방식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 그 어젠다 세팅이라 해가지고 여러 안을 놓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의장이 이제 가장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표결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게 부결되면 또 다른 안을 가지고 가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의장님께서 저렇게 직권상정까지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서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압박용으로도 사용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절박한 거기 때문에 뭐 의장님이 압박해서 압박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국회 자체가 좀 존재감이 없어지게 하는 네. 비상사태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용단이 아니라 정상적 절차를 받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지금 정치권들이 이 문제를 자네 이해관계만 보기 때문에 좀 더 큰 틀 속에서 국회라는 것은 엄밀하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고 우리 민생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가장 구속력 있는 법을 만드는 회의체 아닙니까? 네. 네. 이 국회가 존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참담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늦으면 늦어질수록 이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이 네. 유권자들의 그런 권리도 지금 없어지는 그게 거 이제 아닙니까? 아까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정치 신한테 불리할 뿐만 아니라요. 선거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해서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나오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묻지마 투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동 투표가 나오고 감성 투표가 나오면 그렇죠. 결국은 이것은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이런 심각성을 좀 깨닫고 대승적 차원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빨리 국회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이런 역할에 대한 각성, 성찰 이걸 토대로 해서 빨리 저는 협상을 맺어야 된다고 본업에 봅니다. 좀 충실해 줬으면 네네.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